네, 소개받은 강상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색 기본소득,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 전에. 혹시 누가 뭐 더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었고, 그냥 제가 막 있는 말 없는 말 여기저기 끌어다가 붙여갖고 만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좀 들으셔서 혹은 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개념이 좀 황당해요. 저런 걸 정책으로 하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잠도 공장에서 자고 뭐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8시간 노동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죠. 세상을 바꾼 다양한 요구들은 그랬고요. 첫 번째는 기본소득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학자들이든 활동가들이 주장했던 그냥 기본소득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녹색 기본소득이 뭐냐 이 말씀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녹색 기본소득을 하면 세 가지가 바뀔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일단 저 혼자 막 주장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도시가 바뀌고 지구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 말 빨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하라고 하셔가지고 한 2시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란 뭐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많이 아세요. 무조건 돈 주는 거. 당신이 무슨 뭐 월급을 받든 안 받든 뭐 키가 몇 센치든 몸무게가 뭐 아니면 사는 동네가 어디든 이런 거 집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다 주는 거죠. 다 주는 거. 기본적으로 돈 얼마씩 주자. 그래갖고 일단 뭐 살려면은 일단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게 한 다음에 뭘 고민하더라도 하자 이런 거죠.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인간이면은, 그러니까 시민이면 아무 조건 없이 다 배당하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견해가 다른데 다만 그 개념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방구석에 누워서 세상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생각하다가 아니 그냥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돈 좀 쫙 준 다음에 그 다음 뭐 이것저것 정책 실시하고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본소득이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의 역사에서 혼자 저는 내가 기본소득의 창시자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할 때 혼자. 근데 그러고 제 스스로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그런 얘기를 어디다 하진 않았는데 이미 그때 그 전에 혹은 예전부터 인류 중에 누군가가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모든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가족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가족한테 주자는 주장이 일부 있죠.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실제로 가족한테 주는 실험을 좀 해봤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남편이 다 가져가더라. 다 해먹더라, 어디 가서. 정말로. 이런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약하냐에 따라서 가족 단위로 기본소득을 주면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로 남편들이 가져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다 줘야 되는 거고요. 개인한테 줘야 그 집에서 힘없는 사람도 돈이 있으면 힘이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소득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단점이네. 이게 안 보이네. 기본소득 단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돈 주면 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돈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기본소득 줄게. 그럼 저는 일 안 해요. 여러분들도 일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뭐 하실 거예요? 일 안 하시면? 놀아야죠. 사람이 놀아야지. 뭐 그거 고민하세요. 노는 거죠. 그리고 뭐 놀다 지치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같이 놀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같이 놀다 보면 사람이 놀기만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못 노는 사람은 끝까지 못 놀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에서 그런 좀 의미 있는 일도 해볼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세상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기본소득을 300만 원 아니고 한 40만 원 준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정당들이 주장하듯이 이러면 일 안 하실 거예요?
40만 원이면 나는 뭐 충분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논쟁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핀란드 지난번 실험도 그래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단점 두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 어차피 좋은 일 하려면 국가가 돈 많이 써야 되고, 우리도 그 OECD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뭐 복지비가 한 100조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쓴다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쓸 거냐, 이런 문제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쓸데없이 쓰는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여서 그냥 지금 딱 요 수준에서 야,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돼, 이렇게만 말하고 말 일은 아닌 것 같다. 고민해보자, 요 정도 말할 수 있죠. 같은 얘기인데 같은 돈이면 다른 복지에 쓰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어디서는 복지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런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복지가 보면 그 진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 예. 그 우리 저 결혼식장 가면 부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공공부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보험 있잖아요. 보험 드는 거, 자기가 돈 좀 내갖고 보험 들어서 자기가 내거나 사장님이 내거나 이런 거, 우리 흔히 4대 보험, 그런 식으로 복지가 처음부터 일괄로 공공부조부터 사회보험까지 쭉 생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금씩 생겼는데, 그런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단점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그 대답까지 대충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더해서 또 추가적인 단점이 있어요. 기본소득은 뭐냐면, 일단은 이게요,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주면 그러니까 돈을 쫙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 말로 헬리콥터로. 근데 그러면 쓸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엔 저금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이 생기면, 똑같은 돈이 생기면 더 쓰죠. 예, 부자는 뭐 이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돈 생긴다고 더 쓰고 뭐 이러지 않아요.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더 쓰는데, 그러면 이게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와,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동시에 야, 그거를 지구가 견딜 수 있냐? 아니, 그 지금도 저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으로 돈을 막 100조씩 뿌려버리면 그거 다 뭐 짜장면 먹을 거 탕수육 먹고, 그 다음에 요즘 작은 차가 뭐죠? 티코 이런 얘기하면 또 저 옛날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데, 모닝 살 거 뭐 딴 거 살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반떼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소나타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데 앞에 지나가다가도 그냥 지나갈 것도 야, 뭐 돈 생겼는데 뭐 커피 한잔 하지 이래갖고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좋죠, 자영업자들. 좋은데 이게 사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죠, 기본소득은. 일부 하긴 합니다. 이게 녹색 이거 심각하니까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을 뭐 탄소세 뭐 이런 걸 걷어갖고 쓰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걷든 저렇게 걷든 돈을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히 요즘 현재 경제체제에서는 화석연료 엄청 쓰겠죠. 더 뗍니다. 돈 생겼는데 뭐 형광등 좀 더 켜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형광등은 누구 덕에 켜집니까? 석탄 화력발전소 덕에 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더 떼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현실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알래스카하고 이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래스카는 거기 석유 파서 번 돈의 일부를 무슨 기금으로 만들어 갖고 그 기금을 굴려요. 그럼 돈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배당을 합니다. 매년 배당하는 액수가 조금씩 달라요. 뭐 어쨌든 석유파 번 돈입니다. 이란은요? 이 나라는 그냥 이 나라가 곧 석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유 판 돈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런 식의 기본소득 말고는 뭐 없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기본소득의 추가적 단점입니다. 기본소득 학자들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야, 기본소득 말고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만 기본소득 주는 거, 그런 건 없을까? 혼자 막 고민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름도 붙였어요. 참여소득. 참여한 사람한테 소득 주는 거, 이렇게. 좋은 개념이죠. 그럼 참여가 뭐가 있죠? 동네 앞에 길 쓰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착한 일의 최고는 뭡니까? 시민단체요? 네,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일의 최고봉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당? 정치활동? 이런 건데, 그거 좋아. 좋은데, 그거 어떻게 잴 건데?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전 국민이 그러면 매일매일 저는 오늘, 민주당 지역위원회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의당에 가서, 우리 지역에는 너무 잘하는군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걸 맨날 보고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 이런 거 하잖아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오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전체 아주 극히 일부가, 매우 일부,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 2시간 했는데 그냥 3시간 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측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 측정이. 그래서 참여소득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실험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본소득은 엄청 실험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단점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나 회사 퇴근하고 집에 가갖고 쉬고 싶은데 또 참여소득 때문에 또 어디 단체 가고 활동하고 아주 그냥 죽어나죠. 이런 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투잡 뛴다는 기분으로. 그거 하면은 돈 주니까. 근데 문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 기본소득 제안하는 겁니다. 녹색 기본소득은요, 일단 지금부터는 약간 황당한 얘기. 제가 길을 걸으면 그걸 재갖고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기본소득 주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멋이 없어요. 그래서 생태적 이동에 대해 기본소득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서 더 나가서 기후 행동에 대해 기본소득을 주자. 이러니까 완전히 진짜 있는 것 같죠. 근데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면 기본소득 주자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발상이고요. 기존 참여소득의 단점은 극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거기 걷는 거 재는 애플리케이션 다 있으세요? 요즘 20대는 많이 있고요. 그다음 없는 분들은 다 40대 후반 이상. 잘 없으세요. 근데 잘 뒤져보면 이미 깔려있기도 해요. LG, 삼성 헬스 이런 거 있으세요? 스마트폰에? 거기 보면, 거기 들어가 보세요. 그걸로 다 걷는 거 기록돼요.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기록되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에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따로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걷기, 자전거 타기 이렇게 썼지만 전동 휠체어는 걷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자유로운 시간, 자유로운 장소, 자유로운 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책에다 써놨는데,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그전에도 그랬지만요, 사람을 이렇게, 민주주의하고 대충 비슷하게 왔으니까 가고 싶은데 가고, 여행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면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시나요? 자유롭게?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직장인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럼 잘리죠. 회사에 가야죠. 회사에 가서 서서 조립하거나 앉아서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곳에 오래 붙잡아둔 역사 같은 거였죠. 네. 예전 장시간 노동은 특히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곧 나머지 시간은 뭐 합니까? 쉬고,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요. 쉬고 놀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디 다니고 이러는 겁니다. 집에서 자는 시간을 빼면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어딘가를 다니고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곧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간을 쟁취하는 역사이기도 했죠. 이렇게 해석한 적은 없지만. 그러면 사람은요, 그리고 원래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이었습니까?
직립보행했을 때부터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걷는 행위는 사실 인간이면 인간 그 자체가 걷는 존재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걷는 것을 참여소득의 조건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제도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을 주고 장소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재구성되고 그렇게 되면 몸도 자유로워지죠. 요것과 요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요것과 요게 안 되면 자유롭게 안 돼요, 몸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의 자유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어야 된다. 그리고 녹색 기본소득은 지금까지의 단계에서 한 발 더 나간 자유를 찾는 과정. 요즘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캐시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저는 깔려 있어요. 우리 애도 깔려 있어갖고 이거 기준 넘잖아요. 100보당 1원. 그 기준 넘으면 스타벅스 커피 공짜로 마실 수 있어요. 이거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유익한 정보인가요? 네. 네. 캐시워크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 이용자 꽤 많아요. 황당하죠. 근데 많이 해요. 그 다음에요, 빅워크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요, 걸어서 모은 돈을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서 돈을 수익을 받지? 광고 수익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요, 워크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님 창업한 그 기업이고요. 서울시, 최근에는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워크온을 이용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일정 그 기준 이상 걸으면 역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품 줘요. 그리고 심지어 막 이걸로 모임도 만들어.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주변에 걷기 좋은 것도 막 알려줘요. 이렇게 합니다. 워크온입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뭐 제 기억에 서울도 하고 경남 김해 뭐 이런 데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해요. 걷기 치고 워크온 요 정도만 치셔도 막 떠요. 그 다음 뭐 더 챌린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가상 통화 준대요. 저는 가상보단 그냥 돈 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걷기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야, 그 스마트폰에서 짜잘한 회사들이 뭐 그 정도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자, 이건 뭐냐면요, KB 하나은행에서 걸음수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하는 상품입니다. 이름도 도전 365 적금이에요. 보십시오. 연 3.75. 이거 높아요, 이 정도면. 네, 최대금리. 이거. 이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금융기관도 이거 합니다. 네, 그냥 작은 민간기업이 애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행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뭐냐? 현대해상, 보험사죠? 여기서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요건요, SK텔레콤입니다. 여기 SK라고 안 써있어서 잘 모르겠네. 자, SK텔레콤에서 AIA라고 하는 보험사하고 같이 해갖고, 여기 바이텔러티 써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글로 하면 활력 뭐 이런 거예요. 원기 회복할 때 그거. 네. 그래서 SK텔레콤 가입 고객이 이걸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기준 이상 걸으면 통신료를 할인해줘요. 네. 자, 보십시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회사들, 그 다음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은행, 보험사, 통신사. 이 정도면 남은 건 중앙정부뿐이에요. 뭐가 더 있습니까? 다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잘 모르죠. 자, 그린카드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입니다. BC카드에서 만든 거고요. 네. 저거 그린카드 가입하고 저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기농 매장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쌓여요. 네. 그 다음 저 카드 가입자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전기를 좀 적게 썼다. 그럼 또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가지고 혜택을 줍니다.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 저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SK텔레콤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버스 카드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르니까 전국 커버하는 거 좀 만든 건데요.
이런 것도 이제 뭡니까? 전국적으로 단일한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의 이동, 그다음에 그 이동의 정도 이런 거를 관리하는 기술 이런 거는 그냥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걷기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인 거예요.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인센티브를 강화하자 이렇게. 걸으면 돈 줘 이렇게 하면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야, 그럼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할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출처를 깜빡하고 안 써놨네요. 그 보고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대중교통 요금을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한 각종 고민이 담겨 있는 보고서인데 거기 보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교통요금을 지원할 때 최대 7만 원, 한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인데 정확히는 그 정도 지원하면 나는 자가용 안 몰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인천은 28%였어요. 서울은 17%고. 3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대충 5만 원 정도 준다고 치면요. 서울 시내 대중교통 중에 한 20%가 서울 시내 자가용 중에 20%가 사라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서울 시내 자가용 중에 20%가 자가용을 안 몰고 나온다. 네.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정책. 그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자동차 몇 부제? 그건 다 권고사항이잖아요. 공무원들만 하고 이런 건데 그거 말고 일반 시민이 결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캠페인이나 하는 거지. 근데 이 정도 지원하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으로 인센티브 수준을 높이면 더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자, SK텔레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요, 작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100만 명 가입자거든요. 50대가 제일 열심히 걷는데요. 36%. 이 사람들이 걸은 걸음을 키로로 계산했더니 2,400만 킬로미터래. 지구 620바퀴. 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뭐 그거 차 몰고 다녔겠죠? 뭐 버스 타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에 사람들이 행동을 바꿔서 반응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은 원래는 원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거기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했는데 여기는 지금 뭐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요. 올해 10년 훨씬 넘게 저걸 운영하는데 160만 명을 10년간 분석했더니 뭐 사망률이 60% 하락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이렇게만 써 있어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만 하여튼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0 몇 살인데 저 바이탈리티 프로그램 가입해갖고 이거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이에요. 보험료 할인하려고 맨날 걷고 이런 사람들 수명은 80 몇 살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자, 녹색 기본소득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책에다가 가정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계산법대로 대충 써놓은 겁니다. 책에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적당히 포인트를 배분할 거고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첫 한 5일은 안 걷다가 뒤로 갈수록 열심히 걷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포인트 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만 해도 구로에서 여의도로 출근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그 한 10분, 5분, 10분 거리인데 걸어서 갈까? 마을버스를 타고 갈까? 이걸 늘 고민하거든요. 포인트 계산해가지고 이거 좀 모자라는데 이러면 버스 한 정거장 정도 내려서 걷는 건 뭐 누구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지금 우리 아동수당 주고 있거든요. 7세까지. 그래서 7세부터 녹색 기본소득 주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요 64세까지 주자. 그 이후에는 기초연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자는 거고 다만 이 7세가 만 7세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9세까지는 바로 현금으로 주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럼 뭐지? 녹색 기본소득 기금 같은 거, 기금을 따로 만들어 갖고요. 그 아이들한테 7세가 되면 통장 계좌를 하나씩 열어주고 거기에 돈을 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죠, 돈이? 19세까지? 그럼 몇 천만 원 쌓여요. 그러면 19세 때 찾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기본소득 진영에서는 기본소득하고 기초자산 혹은 기초자본 번역은 막 뭐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논쟁이 있습니다. 야, 매달 몇십만 원 주면은 매달 그거 다 까먹고 뭐가 남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알아서 하겠지. 왜 그것까지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 그것까지 간섭해. 이제 이런 논쟁이 있죠. 그냥 기초자산은요? 그러니까 그냥 목돈으로 줘. 어떤 나이 되면 몽땅 줘.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거고. 야, 몽땅 줬다가 한 방에 날리면 어떡할 건데. 차라리 매달 조금씩 주는 게 낫지, 평생. 논쟁이 있어요. 녹색 기본소득 기금 정립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번 돈이에요. 자기들이 지구를 살면서 번 돈이죠. 그거 모아서 사회 진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받는 건 이때부터 이때까지거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또 뭐 어떤 시기냐? 본격 자동차 운전하는 연령입니다. 이때 돈 줘야 돼요. 그래야 차 안 몰고 다니죠. 요렇게 좀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쌓일 겁니다. 이게 제가 뭐 한 30만 원씩만 줘도 1년에 사람 숫자 계산하면 한 200조 막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다 쓰자? 저는 그 돈은 녹색 기술 개발에 몰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본소득 기본소득 하면 뭐 일자리도 없고 뭐 그러니까 기본소득 하자 이러는데 사실 저는 뭐 일자리는 계속 생길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자리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녹색 일자리죠. 녹색 기술과 관련된. 근데 그런 거는 성공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실패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하되 당장 이익을 안 뽑아도 견딜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내 자본이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그냥 개인이 사는데 인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본도 인내가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나라 인내 자본 역할을 한 건 재벌이죠, 재벌. 이런 거고요. 근데 국가가 인내 자본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걸은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걸은 돈으로 지구를 살리고 이후에 산업 구조도 바꾸자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녹색 기본소득의 대충 개요입니다. 개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질 거냐?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지구입니다. 뒤로 갈수록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뒤에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자, 돈이 늘어나죠. 소득이. 돈을 주니까 당연히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어떻게든 걷고 막 자전거 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걷는데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걷는 게 조금이라도 걷는 게 버스 타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죠. 그 다음 제가 아까 왜 19세까지 모아서 주자고 했잖아요. 기초 자산이 생깁니다. 아이들 뛰어놀고 행복한 학교 될 건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 몇 년 됐어요. 걷기 열풍, 자전거 타기 열풍. 언제 걸으세요, 근데? 걷기 열풍이다 했을 때 그 걷기는 뭡니까? 그 걷기는 할 일 다 하고 나서 걷는 거예요. 시간 따로 내가지고. 저는 그런 걷기는 그렇게라도 걸으면 좋은데 그거는 말하자면 체제 안의 걷기예요. 체제 안의 걷기. 체제를 못 건드려요. 죽도록 일하고 겨우 시간 내갖고 걷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 수능적 걷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좋으라고 온갖 걷는 길이 전국에 막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요즘은 그거 모아놓은 홈페이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막 뭐 온갖 길들, 여기 자전거 여행길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마다 막 다 무슨 길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겨우 쉴 때 할 수 있는 걷기이고, 그래서 주로 다 우리 생활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어요. 그 걷는 길은. 그러니까 체제를 걷는 걷기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존의 노동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시간에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걷고 있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걷는 길 자체가 우리 생활 영역 밖에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생활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체제를 건드는 걷기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걷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상적으로 늘 걷는 거예요.
시간 내 갖고 우리 둘레길 가볼까? 이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걷는 건데 그게 건강의 측면에서도 그게 오직 바람직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뭡니까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라는 데서 한 10년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신체활동 강도에 따른 건강 및 체력에 관한 이득관계 뭐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운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건강하지도 않아. 대신에 부상당할 위험도 없어요. 집에만 뭐 들어누워 있는데 뭐 운동 엄청 해. 막 아침마다 조기 축구하고 막 반드시 승부를 봐야 되고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엄청 건강해요. 대신에 걸핏하면 다쳐. 네, 막 인대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상 위험이 높다. 안 좋다. 그러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적정 수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 수준에. 그러니까 운동 효과는 높고 부상의 위험은 적은 정도의 수준 딱 요 정도. 요 정도에 가장 알맞는 게 뭐냐? 그냥 걷기 하고 자전거 타기라는 거예요. 네. 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인은 신체활동 권장량이요 성인의 47%가 미달해요. WHO 목표에. 그러니까 뭐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건강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건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소득 정책 따로 있고 기후변화 대응 따로 있고 교통 혼잡 완화 정책 따로 있고 뭐 따로 국민 건강 증진 계획 따로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다 따로따로 예산 쓰면서. 근데 녹색 기본소득을 하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이거기 때문에 생활 속에 적정 신체 활동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열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풍은 체제 밖의 열풍이다. 아니 체제 안의 열풍이다. 이런 거. 자, 신체 활동 수준 적당 수준의 신체 활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아까 그 보고서에 들어있는 영국 보건부가 내놓은 그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걸 번역해서 실어놨는데 거기 보면은 역시 규칙적으로 걷기나 자전거 통근, 기타 집안일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그냥 부지런히 중강도 정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 이게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일본 후생 노동성은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10분이라도 걷는다. 통근 시 자전거 이용 또는 걷는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한다. 주차장에서는 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생활하고 완전 반대죠. 우리 어떻게든 가까이 되려고 하잖아요. 좀 멀리 떨어졌는데 되면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차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는 차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알려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그럼 그게 됩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안 되죠. 이거의 악순환인데 이런 거 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는데요. 그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뭐 이런 건데 녹색 기본소득은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을 응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을 응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에서 맨날 걷죠? 앉아있다가 걷고 물건 정리하느라고 걷고 옷 다시 걸어놓느라고 걷고 이러잖아요. 그 가게 안에서 그런 모든 걸음 다 응원하는 주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는 직장이 나 사는 동네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 말고 직장이 나 사는 동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주로 저 멀리 1시간을 가나 여길 가나 여기 있는 회사 거기도 있어요. 주로 뭐요? 음식점 이런 거 미용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자영업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말로는 뭡니까? 2인 사업장, 고용 사업장, 3인 고용된 사업장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데들이죠. 이런 데는 멀리 안 가요. 왜요? 차비 아끼려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차비 아끼려고 자기 일터까지 걸어가는 걸음 이런 거 다 응원하는 그 기본소득입니다. 취업 준비 위해서 열심히 이 회사 저 회사 알아보는 물론 대부분 인터넷으로 알아보지만 면접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음도 누가 쳐줘요 그런 걸음 그런 거 다 응원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인 것이고요. 기초자산인데 어쨌든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법안은 이분이 내셔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국회 청년사회상속제. 근데 그때 그 기초자산의 문제의식 담은 거고요. 여러분 10세 미만 집주인이 8,139명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집 주인이세요?
여러분들? 왜요? 집이 없어요? 에? 누구는 10살도 되기 전에 집이 있는데 그 중에 5채 이상도 25명이나 되는데 하루에 상속 증여 재산이 1860억 원, 연 68조 원이에요. 오늘도 이제 오늘 하루 다 갔으니까 1830억 원쯤 증여됐겠네. 이런 사회죠. 그러니까 청년들, 흑수저한테 기초자산이 필요한데 그거 만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사실 이거에 굉장히 애정이 있어요. 야, 너 나가서 나가서가 아니죠. 야, 너 공부 좀 해,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뀔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해요? 너 좀 나가서 놀면 안 되겠니? 돈 생기니까. 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놀아라. 제발. 놀아.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놀아서 문제 아니에요. 안 뛰어놀아서 문제고,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 안 뛰더라고요. 제가 생생히 목격했는데, 안 뛰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그리고 요즘은 다 게임하느라고. 우리 집에서도 게임 못하게 하고, 친구 집에서도 게임 못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일찍부터 PC방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놀이터 구석탱이에 앉아갖고 친구들 한 서너 명 모여갖고 게임해요. 예, 미끄럼틀 끝에도 앉아있고 저기 막 그네 바로 옆에도 이렇게 모여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감시가 이제 게임하지 마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좀 놀아라 이렇게 바뀌어있죠. 뭐 아무리 좋은 것도 감시하면 싫긴 한데 이게 저게 사회 전체적인 문화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각 나이대별로 몇 시간 바깥 활동하는지 이건 정부에서 통계 나온 거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이게 못 놀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고3이 될수록. 근데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학교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리고 또 우리 혁신학교 있잖아요. 혁신학교 서울 경기 막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수업 시간에도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공부하게 안 하고 막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아이들이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걷는 걸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하는 거대한 시민이 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런 걸 상상을 못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지만 그런 거대한 시민이 출현하고 그렇게 돼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 학교 교육도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압력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학교가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좋아지려면 서울대가 폐지돼야죠.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그런 효과가 있고 같이 가면 좋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시를 바꿉니다. 도시를 어떻게 바꾸느냐? 자, 지금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해요. 1시간 안에 다 하려다 보니. 첫 번째, 보행 우선 도시. 자전거 중심 도시, 대중교통 도시, 숲속 도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예상합니다. 첫 번째 보행 우선 도시인데요. 여러분, 한국은 자동차 한 대당 하루 운행 거리가 59.2km예요. 우리보다 땅덩이도 넓고 그래서 차 운전할 일이 많을 것 같은 미국은요, 54.7km입니다. 우리가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땅이 조금 한 2배 큰가요, 일본은? 두세 배 크죠. 네. 거기는요, 26.1km밖에 안 돼요. 차 엄청 몰고 다니는 거예요. 차 엄청 몰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가 많아졌어. 그렇구나. 도로를 놔야지. 도로를 막 놔요. 도로를 넓혀. 그러면요, 도로가 넓어졌어. 차를 갖고 나가야지. 차를 막 갖고 나가. 차가 너무 많아졌네? 그러면 도로망을 또 구축해야지. 그래갖고 막, 이게 악순환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차는 2배 이상 늘고, 2배인가 2배 이상인가? 하여튼 뭐, 그쯤 늘고요. 도로는요, 한 50%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늘려도 도로가 차 늘어나는 만큼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 도로 위에 교통 정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차를 줄이는 건데요. 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도로를 줄이는 거예요.
차를 몰고 나갔다가는 오늘 하루 일진 완전 망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죽어. 누가 요즘 세상에 차를 몰고 나가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도로가 좁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다 차 몰고 나오는 문화에서 도로를 줄입시다 라고 주장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재선 안 되죠. 사람들이 뭐 나는 차 안 타고 건데 뭐 줄이든 말든 이렇게 되면 할만하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국민적 규모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막 차 때문에 대기가 완전 엉망진창돼가지고 막 도저히 숨을 못 쉴 정도가 완전히 돼버려서 진짜 내일도 차 몰고 나가면 인류 전멸이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뭐 안 먹고 나올까? 아니면 뭐 없어요. 편한데. 저는 그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훨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행우선 도시. 두 번째, 이게 이제 사례인데 시클로비아라고, 혹시 콜롬비아에 사셨던 분 계십니까? 시클로비아라고 콜롬비아에서 그 어떤 진짜 막 독특한 시장이 시작한 건데 그 주요 간선 도로를 주말에 다 막아버려요. 차 못 다니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저런 거 본따 갖고 뭐 예를 들면 그 차 못 다니게 일시적으로 길 막고 뭐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광화문 같은데 뭐 이런 데서 하거나 뭐 이러는데 저기는 우리로 말하면 정말 큰 도로들 있잖아요. 서울 시내 진짜 큰 도로들 이런 데 다 막아버려. 그래서 콜롬비아 사람들 막 다 너도 나도 나가고 걸었어요. 네, 이게 시클로비아라는 행사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하고 미국, 남미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저런 걸 해서 이제 맛을 들이다 보니까 한때 콜롬비아에서는 어떤 것도 했냐면 출근 시간에,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고, 출근 시간에 여러분 출근 시간에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자동차 한 5대 중에 2대는 아예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데 그걸 주민 투표로 통과를 시킨 거죠. 그 주민들이 그걸 주민 투표했는데 통과를 시켜줬어요. 왜요? 여러분 주민들이 주민 투표해가지고 뭘 통과시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차가 안 다니고 우리가 걷고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체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파리 여기 노란조끼 시위 막 이런 걸로 요즘은 더 유명하지만 생강의 조르주 퐁피두 고속도로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를 여름 한철 막아갖고 모래 깔고 여기서 놀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좀 약간 터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놀았어, 사람들이. 막 놀아. 여름 한철 딱 놀다 보니까 저기 차 안 다녀도 되는구나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죠. 네. 그래서 결국 폐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도로에 대한 완전 다른 상상 이런 걸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자전거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 어딘 줄 아세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저런 자전거들은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응. 하려면 저 정도 해야 되는 거죠. 하려면. 그러니까 도시를요, 자전거를 중심에 놓고, 걷는 걸 중심에 놓고 설계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심입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어디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일단 차에 치여 죽는 걸 걱정해야 돼요. 이게 인간 중심입니까? 차 중심이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차 조심해라라고 평생 얘기하죠. 차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차가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사람과 자전거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기 시작하면 도시 모습이 달라지는데, 물론 덴마크도 막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긴 사진을 갖다 놓은 겁니다. 딱 이 부분만.
근데 여기만 그러느냐? 여기는 중국 샤먼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전에 그 뭐죠? 신서유기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샤먼 가가지고 한번 논 적이 있어요. 그 도시 중국 샤먼, 대만 맞은편 거기 가면은 이게 자전거 도로예요. 자전거 도로. 이 자전거 도로인데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가 고가도로고요. 우리 저 성산대교 이런 거 자전거로 건너보셨어요? 죽어요, 죽어. 여기 분리돼 있어도 막 차 옆에 싱싱 달리고 막 그다음 매연에다가 막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바람 불고. 그 밑에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설정. 이게 자전거 고속도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선도로가 혹은 고속도로가 자동차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울에 얼마나 많아요? 88도로. 여기가 또 뭐있죠? 강변북로, 네.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외곽순환 엄청 많잖아요. 자전거 간선도로는 왜 없는데? 자전거 간선도로를 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좀 잘 맞춰갖고. 그럼 자전거로 출퇴근하죠.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편한데. 우리도 있어요, 간선도로가. 안양천 옆에 가면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한강 옆에 자전거 도로 있죠. 그것만 해도 좀 나가야 되죠. 시내를 달리는 자전거 간선도로는 왜 없어야 되는데요? 안양천도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거기 들어가기. 그러니까 이거 자전거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한다는 건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네덜란드에 우리 예전에 박지성 선수의 아인트호벤 거기에 있는 교차로인데 자전거 교차로예요. 이거 보십시오. 자전거 교차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서가지고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자전거 신호 기다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도시 설계는 어떤 때 가능하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렇게 하겠다 하면 가능하죠. 근데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요, 자전거 타라며. 이런 시민들이 대규모로 출현하면 획기적으로 촉진될 거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더 나가서 자동차 없는 도시 실험하는 데들이 있어요. 스페인의 폰테베드라 시입니다. 여기는 인구 8만 명인데요. 이거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15년. 근데 자동차 없는 도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요. 도시 시장이 아예 다 막아버렸어요. 저긴 대중교통도 없어요. 그러면요, 도시 외곽에 주차장 두고 다 걸어. 자전거 타거나.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근데 했어요. 했거든요. 15년 지났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 엄청 깨끗해지고 사람 엄청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요, 골목 상권 엄청 살아나고. 왜냐? 자동차로 큰 마트를 못 가요. 걸어 다니라고 했잖아요,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담배 한 갑을 사려고 해도 차를 몰고 나왔는데 지금은 장도 다 걸어서 보거나 장보기용 자전거 같은 게 있죠. 자전거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그 고무 타이어 개발된 이후에 그때나 지금이나 자전거 똑같이 생겼어요. 100년쯤 됐는데. 네. 아니, 자동차는 막 무슨 자율주행까지 연구하는데 자전거는 왜 똑같아요? 자전거가 미국에서 한참 활발하게 활성화되다가 자동차가 등장하고 막 팔리면서 자전거가 말하자면 몰살당한 거죠. 그쪽에 대해서는 인류가 기술 개발 별로 안 한 거죠. 자전거도 기술 개발하기 시작하면 별수런 자전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다는 건 인류가 그쪽에는 투자 안 한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근데 자동차 없는 도시 실험을 계속 하면 그런 것도 더 개발하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구 8만이라 저런 데는 되는데 서울 같은 데서는 쉽지 않겠죠. 근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구역을 나눠 갖고 그 구역 안에는 아예 차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막 하는 그런 실험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뭔들. 자, 대중교통 도시로 더욱 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일단은 우리나라도 대중교통 도시 가려고 엄청 애쓰고 그다음 미세먼지 많을 때 지하철 버스 공짜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했어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왜 실패한 줄 아세요? 공짜라는데 왜 대중교통을 안 타고 다녀요? 야, 그럼 그 대중교통 공짜라고 아침에 막 그 지옥철 탈 거야?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대중교통을 타세요 이러면 안 타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신도림역에서 한번 출근 시간에 힘들어 보면 다시는 안 탄단 말이에요. 나 차 있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중교통과 승용차에서 걷기와 자전거로 넘어오는 대규모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야 안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게 1번. 그 다음 2번은요. 그러고 나서 대중교통을 좀 더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조치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콜롬비아 버스 전용차로인데요. 2차로죠. 네, 2차로예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가 1차로입니다. 하나예요. 순서대로 가요. 여기는 이게 추월차로예요. 오다가 뭐 빨리 손님 태우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의 그 버스 전용차로 그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비교적 등수가 낮아요. 네,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받아요. 왜? 이런 게 부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하철처럼 돼 있잖아요. 문이. 네, 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거 뭐냐면 미국의 유진시라는 데 버스 전용차인데 우리가 이렇게 좁은 골목에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좁은 골목에.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어디서 막혀요? 버스를 타도 물론 신호 때문에 막히죠. 여러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해서 버스 타면 신호도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어디서 막히냐면요.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고가도로 올라가는데 거기 2차로잖아요. 2차선이면 전용차로 못 떠요. 왜 못 떠요? 차 막히니까. 그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승용차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승용차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거기 다 둬야죠. 전용차로를. 그러면 훨씬 덜 막혀요. 서울시내 버스 속도 훨씬 빨라집니다. 근데 이것도요. 아니 버스 타라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가능한 거죠. 이것도. 그러면 이런 좁은 골목에도 버스 전용차로 둘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운치 있습니까? 찻길에 잔디가 심어져 있네. 그 다음에요. 이거는 꾸리찌바인데요. 브라질. 자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잘 보이시나요? 우리 지하철 개찰구 같은 데예요. 버스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탈 때 띡 하지 않고 정류장 들어갈 때 지하철처럼 들어가서 버스 탈 때는요 그냥 막 타요. 그래서 타고 내리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되게 덥네 지금. 엄청 빨라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서울도 타고 내리는 속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전용차로에 추월차로가 곳곳에 설치되고 그 다음 골목에도 생기고 지하차도와 고가도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버스 전용차로가 다 생기고 이러면요 엄청 빨라질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여기서 찍찍하고 들어가려면 버스 체계가 다 통합돼야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건데요. 저거는 사실 교통 선택권의 문제예요. 교통 선택권의 문제. 지금은 교통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걷고 싶지만 걸을 동기부여도 안 되고 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싶지만 자전거 도로가 엉망인데 어떻게 해? 네. 그리고 나는 지하철 타고 싶지만 지옥철이에요. 그럼 차 몰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차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차를 선택할 수밖에 내몰린 거였죠. 선택권이 제약된 겁니다. 그러니까 걷기부터 대중교통까지 누구나 원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저는 도시 속 숲을 넘어서 숲속 도시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파리 스마트 시티 2050이라고 해갖고 그 어떤 그 개인 건축 회사에서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어떤 행사에서 출품한 작품인데요. 보세요. 도시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좋죠. 근데 그러면 저거는 무슨 동력으로 저렇게 할 건데 역시 그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열심히 지방자치단체장 중 훌륭한 사람 생기면은 막 열심히 나무 심겠죠.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역시
대규모의 걷는 시민이 출현하면 도시를 사실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요. 그러면 민원의 상당수가 저런 거겠죠. 대중교통 좀 똑바로 하시오. 이게 더 늘어나겠죠. 훨씬 많이. 자전거 도로 어디 진입로 불편해요. 어디 골목 사람들 엄청 아침에 많이 걷는데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예. 건물은 왜 다 그 모양으로 만듭니까? 나무 좀 심으세요. 건물에다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상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를린 갔다 왔는데요. 그 비행기 위에서 보고 정말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숲속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엄청 타고 다니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회복지도 좀 되고 오랫동안 진보정당이 뭐 그래도 애써오고 뭐 이런 데만 저런 식으로 할 거냐, 그런 문제 아니죠. 그런 문제 아니고, 게다가 이제 지금은 새롭게 기후변화라는 문제도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해결하면서 도시를 바꾸는 것, 그런 구상의 하나로 녹색 기본소득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 지구를 바꾸는 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 1.5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2015년에 파리에서 196개국인가? 7개국인가가 모여가지고 파리 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구 기온을 지금부터 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부터 해갖고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어떻게든 막아. 이렇게 결의했어요. 근데 그냥 2도만 결의한 게 아니라 그 1.5도. 이거 중요하다. 그래갖고 작년 10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1.5도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채택합니다.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라는 기구에서. 근데 1.5도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미 한 1도 정도가 올랐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잘못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건 자본주의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이면은 산업혁명 이전에도 기온이 올라가야죠. 그 전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자본주의 하면서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를 한 인간의 잘못이기도 하죠. 근데 말이죠. 1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1도 남았거든요. 근데 왜 0.5도 남기도 했어요. 1.5도가 기준이면.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여러분, 그 탄소는요, 우리 물 있잖아요, 물. 물도 지구를 순환해요. 돌아요. 네. 내가 먹고 버린 물이 하수구 통해서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가서 증발돼갖고 뒤로 내려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탄소도 돌아요, 그렇게. 우리 이산화탄소 할 때 탄소 있잖아요. 탄소도 돌아요. 탄소 돌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미생물이 죽어가지고 잔뜩 쌓여서 오래되면 석유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파갖고 쓰고, 예, 그래서 자동차 굴리면은 거기서 배기가스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탄소가 도는 과정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무가 죽어서 석탄이 되고 그 멀쩡히 땅속에 있는 걸 꺼내갖고 막 떼니까 또 다시 나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산소가 순환하면서 생기는 것만큼 지구가 먹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유지돼요. 어느 수준에서. 균형이 유지되죠. 근데 인간이 자본주의 하면서 땅속에 있던 걸 꺼내갖고 떼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지구가 커버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이 내뿜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구는 석탄, 석유 그런 걸 말고도 탄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그린란드 얼음 속에 있고요. 남극 얼음 속에 있고, 시베리아 언 땅 속에 있고, 바다 심해 저 깊은 곳에 녹아 있어요. 녹아 있거든요. 녹아 있는데요. 지금부터 0.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2도, 1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하면은 1.5도가 올라가고 2도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그린란드 얼음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남극 얼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바다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시베리아에 있는 거긴 메탄이 나와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인간이
단 한 명도 탄소 배출을 안 해도 지구 자체가 엄청나게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왜 1도 올랐으니까 0.5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0.5도 넘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2도가 아니라 3도, 4도, 5도 오르는 건 1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통제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게 언젠데요? 모르죠. 몰라요. 어떤 사람은 2040년이라고도 하고 203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저는 얼핏 봤어요. 누구는 2100년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럼 그린란드 얼음은 언제 다 녹나요? 몰라요. 몇 도가 올라가면 녹나요? 몰라요. 근데 다만 지금부터 0.5도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이제 좀 살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5번인가 지구상의 생물이 멸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최근에 멸종했던 때에는 지구 위에 있는 생명체 98%가 사라졌는데, 이번이 6번째 멸종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의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대한민국 정말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신년사, 대통령 신년사 매년 초에 발표하잖아요. 제가 신년사를 꼼꼼히 읽었거든요. 기후변화란 말은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고. 근데 이런 거죠.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학생들이 여기 영국이에요. 영국 자연사박물관 여기 가면 막 공룡뼈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점거했어요. 다 들어 누워갖고. 아니 당신들이 뭔데 우리가 살 미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이렇게. 얘네들 10대 애들입니다. 10대 애들. 이거를 불을 당긴 거는 여기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10몇 살짜리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고 스웨덴 우회에 가갖고 1인 시위를 계속 했어요. 이거에 자극받아갖고 유럽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 지난주에 베를린 갔을 때 독일에서 하는 이 시위에 같이 갔었어요, 저도. 그냥 유럽 전역이 지금 동맹휴업해요,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막 몇만 명씩 모여요. 우리는 엄청 조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학생들이 지난번에 3월 25일인가 5월 24일 날 전 세계 공동행동의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하긴 했는데 우리는 이제 몇백 명 모여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는 기후변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빵으로 만들겠다는 노동당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군말 없이 만장일치로. 지금 난리 났다. 2050년에 영국은 국가적으로 온실가스를 아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있고 또 흡수하는 게 있겠죠. 나무 같은 것들이. 하여튼 그래갖고 손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결국은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산업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자동차에 다 내뿜잖아요. 그다음 발전소 다 내뿜죠. 그리고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우리는 그냥 알겠고 일단은 바쁘니까 나 좀 저 차 몰고 저 회의 좀 갔다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방법이 없는 건데요. 근데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그냥 뭐 사회적으로 형성된 어떤 문화 혹은 강력한 의지 혹은 굉장히 커다란 역사적 이벤트, 예를 들면 5.18 같은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의 집단이 막 저항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노동운동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국가 정책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의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바꿔야 되는 과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는가, 다 따로따로 지금 놀고 있는데 이런 고민인 겁니다. 저는 아까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2030년까지 CO2를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30년까지 2010년과 비교해서 45% 줄이고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나라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는 2030년 돼도 전력 생산의 3분의 1 이상은 석탄이에요. 지금도 만들고 있죠, 석탄.
석탄 발전소. 근데 뭐 이렇게 별 긴장감 없죠. 자, 요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태 사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다 그냥 원시인처럼 살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생태 사회를 위한 혁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 기본소득 기금, 아동 청소년이 만든 그 기금으로 혁신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보는데요. 사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할 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할 게 많고 그거는 녹색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기술의 과제 이런 거는 논의하시는 분들이 논의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 저는 오직 걷기에 집중해가지고 관심 있는 기술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 해갖고 앞전 발전 여러분 이게 걷잖아요. 이게 눌리죠. 여기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막 개발 고민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보면은 그 계단 밟으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계단 있잖아요. 소리도 나고 그런 것도 앞전 발전의 원리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앞에,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 설치하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에너지 효율 좀 높게 기술 개발하면 그걸로 지하철역 전기는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럼 클럽에서 막 이렇게 뛰어노나요? 어떻게 놀아요? 잘 모르겠네. 잘 몰라갖고. 근데 하여튼 그 쿵쾅거리고 막 뛰어노나요? 그럴 거 잘 모르죠? 만약 그렇다면 그 바닥에 앞전 발전 시스템을 적용하면 지들이 뛰어놀면서 나오는 불빛 이런 거 있죠? 그건 거기서 해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심지어 스마트폰 이렇게 갖고 다니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 진동으로 충전하는 기술이라든가 투자하기 나름인 거죠. 이거는 어느 분야로 기술 개발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쪽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 어디서 날 거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가 주장하는 녹색 기본소득은 다른 기본소득보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일단 의료비용,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97조 원입니다. 네. 열심히 걷고 자전거 타면은 비용이 감소하겠죠. 아까 제가 그 남아공의 그 디스커버리 보험사가 사망률이 어떻게 되고 수명이 어떻게 되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녹색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다 이제 밝혀야 될 거죠. 저는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괜히 되도 않는 말 가지고 이게 될 것처럼 선동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정치인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될 만한 얘기를 갖고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좀 안 될 것 같은 얘기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거 줄어들겠죠. 연구자도 연구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교통 혼잡 비용이 1년에 33조쯤 됩니다. 길바닥에 버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막혀갖고 버리는 시간 돈으로 계산하고 막혀서 쓸데없이 석유 더 떼갖고 들어가는 돈 이런 거 다 합치면 33조 원이에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줄어드니까 자동차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 지금 28조 원쯤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 줄어들겠죠. 사장님이 좋아할 것도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끔 무슨 어느 공단 걷기 대회 이런 거 개최해요. 잘 보면 보도자료에 꼭 거기에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써도 다 아는데 꼭 그 적혀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실 생활비 중에 교통비도 줄이는 거, 교통비를 안 쓸 거니까 그런 거고요.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고 이런 거 필요하죠. 합리적으로 정부 지출을 좀 바꿔야 될 것도 필요한데 요거는 사실 녹색 기본소득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 하는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논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그냥 기본소득을 하면 화석연료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서 이런 데다가 교통 혼잡 비용이 줄어들거나 의료비가 직접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주장하려면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쪽 진영에서. 그런 거고요. 자동차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 이런 거하고는 직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그냥 할 거면 그거는 다른 방식의 복지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걷는 것 등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녹색 기본소득을 하는 거면 이런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걷는 거는 우리 도로 건설 비용 너무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줄이고, 그다음 보시면 도로 건설 비용이 있고요, 대기질 그 개선 예산 따로 있고요, 국민건강 증진 예산 따로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다 통합하려면 통합할 수도 있겠다. 물론 기초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정책적으로 그거는 좀 엄밀하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복지 증세는 여러 그 정당이나 세력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공유제의 사적 향유에 대한 과세, 이게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역세권에 있는 지금 장사 좀 잘 되면은 젠트리피케이션 나갖고 막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왜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돼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잖아요. 왜 오릅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럼 그 부동산 가치를 올린 건 누굽니까? 거기에 걸어간 사람들이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방문한 사람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걸음으로 가치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걸어오느라고 고생했다고 그 올라간 가치에서 세금 걷어다가 줘야죠, 이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타 다른. 자, 요거는 제가 만약에 녹색 기본소득을 하면 이런 카피를 뽑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혼자 써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고, 근데 저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동하는 행위가 얼마나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가를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거를 돈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저 행위를 모든 사람이 제대로 해야만 도시도 바뀌고 사람도 바뀔 뿐만 아니라 지구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주장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부지런한, 때로는 터벅터벅 걷기도 하고 때로는 겨우 움직이기도 하는 이 모든 걸음을 다 응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부터 지구까지를 모두 살리자, 이런 주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